안녕하십니까, 임종수 목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계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의 삶의 자질을 되짚어 보는 시간, 목회 주간 브리핑, 오늘 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상은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섭외할 사람이 없어서 부른 거 아니고요. 정말 이 얘기를 오늘 진지한 얘기를 할 텐데 같이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벼르고 별렀다 연락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 제 82호 1월 29일 따끈따끈한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나왔던 통계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이 통계 몇 개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우들은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표가 나왔습니다. 의미할 것들이 많아요. 자, 한번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이게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 1년 만에 매우 신뢰도 7%에서 5%, 약간 신뢰도 25%에서 16%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실 보세요? 뭐 32%라는 수치도 높은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나마 10명 중에 3명, 네. 3명 중에 1명만 교회 괜찮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닌데, 이거 더, 이제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어요. 안타깝네요. 예. 반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70% 이따가 나오겠죠. 우리는 70% 정도의 신뢰도가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면 비개신교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9%에 9%, 한 자릿수에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21% 가운데 70%는 개신교인이고 그렇죠. 나머지가 비개신교. 21% 중에 14%는 우리가 했던 거고, 참 그러네요. 격차가 너무 나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 통계는 어떻게 보세요? 연령별 통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또 신뢰도가 많지 않다는 가장 낮은 것도 30대에서 예. 16%예요. 사회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세대들인데 앞서 저런 세대들에게 신뢰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 60대 이상은 뭐 어르신들은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이걸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2000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0살 때, 10살 때 이제 그런 것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자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좀 그런 영향도 생각도 있을 수 좀 있겠네요. 해요. 네, 맞습니다. 정치 성향별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는 그래도 좀 신뢰도가 있고 진보 쪽에서 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만큼 뭐라 표현해야 돼? 우경화돼 있다 그럴까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뭐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뭐. 맞습니다. 자, 다른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이 실제는 11%지만 국민은 44%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쭉 보니까 종교 시설은 11%예요. 확진자 접촉이 38%고 다중이용 시설이 12%고 신천지는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데 신천지가 10%고 요양시설 나머지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신천지도 종교 시설로 이해하고 확진자 접촉도 결국엔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 그렇죠. 체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네. 피부로 느껴지는 감염 비율은 훨씬 높다. 그렇죠. 뭐 4배 정도 높다는 그러니까. 그런
하는 게 좋지. 그게 이제 뭐 언론의 문제도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생각할 때 억울한 면도 그 교회 발 하면은 막 그렇죠. 교회 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체감이 2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4배.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실제로는 11%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네요.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예배 때는 확진이 거의 안 나타난다.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방역 당국에서. 근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근데 밥 먹는 교회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요즘에. 예, 물론 제 주변에는. 아무튼 그나저나 뭐 큰 고비 때마다 기독교가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IM 선교회까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도교회는 잘 지키고 있다는 거를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이렇게 별로 얘기하지 않을 만큼 잘 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잘 지키고 있는데도 일부 그 일부 교회 100개에 한두 개인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한번 계속 봅시다. 종교의 자유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가 지난 8월에 불과 6개월 전에 59%에서 올 1월 달에 86%로 대폭 상승했다는 거.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8월부터 1월까지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계기에 인터콥이 있었고 또 IM 선교회가 있었고 또 8월에 집회가 8월에 있었고 광화문 네네. 정강훈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그런 기폭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놔둬선 안 의견이- 되겠구나 얘네들. 네, 맞습니다. 개신교 자유로 풀어놨더니 사고를 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확 가둬놔야 된다. 종교의 자유 필요 없다. 여론이 완전 이 정도면 몇 달 동안에 이 정도면 굉장히 돌아선 거죠. 침해해서는 안 된다가 그래도 31%였는데 11%로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파놓은 무덤이라 그래야 되나? 네. 참 너무 안타까운 통계를 또 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공익이라고 하는 어떤 의무 그거를 좀 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 1위.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 설교가 제가 교회 공공성,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섬겨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은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 1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 공공성이 39%, 49%. 비개신교인들은 훨씬 더 이걸 절반이 이걸 원한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은 30%. 비개신교인이 이렇게 지금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 교육, 양육, 교인 돌봄, 전도, 기본 사역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점수가 높지만 비개신교인들은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 전에 이거부터 해라. 그렇죠. 요구가 그렇죠. 우리는 사회적 책임보다 우리 내부 강화가 문제가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네. 우리 입장에 예배를 강조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앞서 나왔던 그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신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이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비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잘 우리가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통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인, 비개신 모두 한국교회 바라는 사항이 뭐냐? 이거는 공의,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개신교 80%, 비개신교 83%. 예. 절대 다수가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통감하는 책임이 있다. 개신교 72%, 비개신교 63%. 예.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 지역의 시민으로서 또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뭐 이후에 뭐 다른 이제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그게 교회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최고의 지금 민폐 집단이 되어가는 듯한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냐. 반대로 우리가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뭐 섬기고 돕고 교회를 좀 장소를 개방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공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또 사회 요구도 지금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교회가 이걸 어떻게 우리만의 공간 또 우리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 97%, 비개신교 57%. 이거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 나서지 마. 네. 나서는 순간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는 거죠. 맞습니다. 참 온도차가 갑자기 확 나네요. 예. 여기서도 뭐 비슷한 그렇죠. 수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밖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95%가 가르쳐야 된다. 비개신교 80%가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번에 뭐 명절 물론 만날 수는 없지만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척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사 지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내부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만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제가 댓글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나는 절대 내 자식들 또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크리스찬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독교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런 인식들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되죠. 이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선민의식, 선택받음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왜곡돼서 표현됐던 게 아닌가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희보다 낫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나를 따라라.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차별법에 의해서 나중에 차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게 이제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개신교인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찬성한다. 지금 찬성 92%가 찬성하고 이게 참 특이한 통계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비개신교인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32%예요. 그 신뢰하지는 않지만 10명 중에 9명은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좀 목사님 희망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역시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100명을 노방 전도를 하면 100명이 뭐 붕어빵을 받던 무슨 전도지를 받던 선물을 받던 몇 명이 오겠어요. 한 명도 안 온다고요. 맞습니다. 1000개 돌리면 하나 올까?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그물을 쳐놓고 좋은 프로그램. 꼭 그게 뭐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뭐 이런 우리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스마트폰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오겠다는 거죠. 와 보면 괴물 집단이 아니네. 교회가 따뜻하네. 좋네. 그 마음을 조금 열 수가 있는데 안 와 보면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는데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던진들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열리려면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뭐랄까 좀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서는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교인 공교의 정인지율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교회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교인이 10%밖에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충 들어봤는데 공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공교회가 뭐죠? 공교회?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유의미한 결과네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교회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 공교회성,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게 지난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 뭐 여러 문제 다 터지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개교회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이 개교회성, 공교회와 개교회가 있는데 가톨릭이 대표적인 공교회죠. 하나의 교회로 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개신교가 선택한 이게 뭐 자의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 개신교 신학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개체가 다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교회가 돼버렸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뿌리 내리면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교회 그냥 막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고 그런 일들 뭐 사실도 많았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서로 약육강식 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엔 지금의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교회의 인식이 조금 더 일찍 있었어야 내 교회가 잘 된다고 더 크게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좀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회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밖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복음만 전했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아까 거죠. 자, 개신교 교회 공교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92%. 한국교회 공교회적 역할을 노력한다는 불과 44%밖에
노력하지 않는다가 56%예요. 중요한 것에 비해서 노력하지 네네네. 않는 거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CBS에서 뭐 그런 뭐 운동 같은 건 안 하시죠? 해야겠네요. 공교회 알리기. 그리고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CBS 이런 거 공교회성을 강화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들을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주민 네. 여러분, 동네 사람, 포항 시민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하시고 뭐 이런 것들 그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하여튼 뭐 우리도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개신교 이미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윤리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53%예요. 투명한 크리스찬이 되라. 42%. 희생적이어라. 25%. 정의롭고 배려심 많고 포용적이고 공익적이고 합리적이고 열려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관계. 관계. 네. 근데 이 뭐 단어는 다 많은데요. 이거를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단어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달리 그러니까 세상에 잘 어울리고 네. 세상 사람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예. 열려 있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당신 왜 교회 못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배제당한 그 이야기라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뭐 이런. 그 마태복음이었나요? 네. 그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네, 그 그런 거랑 말씀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점점 우리만의 어떤의 그 성을 만들어가는 세상에서의 그런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교회의 공적인 역할, 공공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롭고 포용적인.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관련돼서 우리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해보죠. 네네. 이것도 82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통계인데요. 한국인의 갈등 의식.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갈등이 심각한가? 국민의 절대다수 90%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 이게 매년 2013년부터 매년 작년까지인데요. 9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10년간, 8년간 계속 갈등이 심해. 어떤 갈등이 있느냐? 제일 많은 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에요. 이념 갈등이 크네요. 이념 갈등이, 그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 이게 정치인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표싸움, 진영 논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역사도 있었고 이제 그게 점점 또 어느 선에서 또 굳어지게 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그죠? 이게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런 대립이나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퍼센테이지는 여기까지는 큰 의미는 없는데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빈부의 차이, 경영자, 노사, 노사의 문제. 재밌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의 갈등이 세대 간 갈등. 네, 수도권과 지방. 네. 제가 지방에 내려오니까 이게 좀 느껴져요. 수도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그렇지 뭐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모든 언론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이제 다 언론이 다 눈이 뭐 펑펑 옵니다. 여기 해가 쨍쨍한데 서울에 눈이 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눈이 옵니다. 그런 거 영호남. 그래도 이게 상위권이 아니네 생각보단 영호남은 남자 여자 갈등이 2013년에는 29%였는데 지금 7년 8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남자 여자. 이뭐 그동안의 미투 운동이나 또는 그런 이제 성추행이나 그런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갈등이나 대립도 좀 많아진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참 여성, 남자, 여성 하여튼간에 이제는 편안하게 어울리지 않고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정의당 대표도 네, 맞습니다. 뭐 그건 남자 여자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거는 잘못한 뭐 거죠. 잘못한 네, 거니까. 어쨌든 여성에 대한 차별, 또 역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도 그렇게 있을 이야기하는 수 경우도 있죠.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의 국면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게요. 갈등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네. 50%에 전체적으로 좀 걸치면 좋겠는데, 근데 이걸 조장하는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저 것들. 국회가 신뢰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통계 한번 볼까요? 사회적 그 국회 딱 바로 나왔네. 갈등의 책임. 국회가 가장 국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있어. 노력을 해야지. 어우, 예, 언론이 두 번째. 예, 언론이 문제. 언론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요즘에는 언론 기사의 클릭 수에 따라서 기자들이 돈을 받는 기자들이 있죠. 그런 개별 언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기사에 갖고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펀딩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또 없는 구조가 되는 사실 것이 이렇게 아닌가. 그 예전부터 기사의 제목은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는 써라. 게 관행이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어떤 기사의 질하는 관계 없이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사 내용은 별거 없는데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 언론계 평생 계시면서 언론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의식을 좀 느끼고 예,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워낙 이 소위 말하는 언론사 매체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이제 소위 그 자정 능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살아남는 게 지금 제일 큰 급선무니까 네. 워낙 1인 미디어도 많이 나오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유튜브가 생기면서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과 같은 역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존 전통 언론들하고는 또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그냥 좋고 싫은 거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좋은 사람들만 클릭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만 자기는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언젠가 보니까 스포츠도 편파 중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쪽에 편 딱 들어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속 시원해 우리 편에서만. 그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죠. 저 반칙인데 저 심판 바꿔야 됩니다. 막 이러고. 네. 그게 공정한 방송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할 그렇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쪽에 더 쏠리고. 그러니까 한쪽에 탁 쏠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다 책임이에요. 다 책임이고 쭉 있는데 대통령 책임도 많네 보니까. 종교계도 책임이 있다. 종교계에도 책임이 있고 그래도 대통령은 노력하고 있다가 37% 제일 많이 남았어요. 네. 대통령을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도 평가를 해주네요. 그래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참.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높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나 언론,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겠죠. 종교계는 기대치가 별로, 언론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대비해서 갈등이 늘었다가 60%. 갈등이 17년, 대통령이 몇 년에 됐죠? 17년에 됐나? 문재인 대통령이 18년에 됐나? 헷갈리네. 지금 3년, 4년 됐죠? 뭐 이때쯤 된 거. 이때쯤 됐죠. 네. 그랬는데 지금 뭐 점점 늘어났네. 많이 늘어났고 늘었네요. 비슷하다 줄고 줄었다는 줄었네.
이게 제일 많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국민의 80%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좀 많이 또 실망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경제나 부동산이나 정책들이 또 이제 좀 실수하고 실패한 정책들도 막 나타나고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여론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일방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 때문에 그랬다. 이번에 더 큰 문제는 이제 국회가 거대 여당이 되어버렸잖아요.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헌법도 뭐 헌법 빼고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갈등에 또 문제가 됐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네. 개혁 성향 때문이다도 있고 뭐 반대 성향은 뭐 항상 있고 경제 사회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뭐 항상 있었죠. 그죠? 네.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경제는 안 좋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이번 설날에도 또 마찬가지가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가 매 명절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그것을 잘 또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맞습니다. 그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게 됐네. 좀 우울한 얘기죠? 너무 무겁게 왔는데 역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느낌입니다. 그러게 좀 즐거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마디 해주세요. 특히나 그 언론에 대한 음. 신뢰도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나서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반성할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쨌든 저희 CBS는 또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역할 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겁습니다. 저도 하여튼 오늘 뭐 이 통계를 얘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이슈고 이게 벌써 기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다 아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그렇죠. 해야 되겠다. 그만큼 또 나가야 할 길이 음. 더 잘 보이는 셈이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 우리 교우들이 많이 볼 텐데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한국 교회를 바꿀 수는 없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지만 우리 지역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요즘에 우리 쌀 모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구정에. 아니, 정말 대도교회는 잘하세요. 뭐 잘하는 건 있습니다. 아니고. 대도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되고 하여튼 쌀 모임 해서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쌀값 많이 올랐어 지금. 우리 3만 원 내 지금. 야,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내 기억내 18,000원이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 몇 년 만에. 하여튼 지금 3만 원씩 도와주십시오. 같이 해서 지역에 좀 나누고 그게 공적인 역할의 첫 출발이 아닌가. 우리가 또 구제 사역을 맞습니다. 하고 돕는 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네. 우리 대도교회 화이팅하고 인사 네. 한번. 대도교회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